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일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얘기하고 풀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조건부 확률 P, B 바 A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었고, 이거는 말로 표현하면 뭐였지, 유나야? 어떤 상황인 거죠, 이게? 이게 뒤에 있는 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해서 뭐냐라고 물어보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로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식으로는 뭐다? PA분의 P A 교집합 B 요렇게. 그치? 자, 근데 조건부 확률식에서 여기에 있는 P를 호철아 뭘로 바꿔도 괜찮다? N으로 바꿔도 괜찮다. 그치? 요렇게 해서 원소의 개수로 보더라도 똑같이 조건부 확률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서 그 다음에 독립으로 가보면 독립을 의미하는 식은 뭐였니, 성비다? 독립.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독립 시행하고 또 다른 얘기고요. 독립일 때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어이구. 독립하면 가장 중요한 식이 이건데 PA 곱하기 PB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라 그랬죠. 그죠? 그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얻어낼 수 있으면 독립이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다 뭐라 그래? 종속이라고 하지. 준영아, 우리 앞으로 올까? 한 두 번째 줄? 네, 이게 독립이었고요. 그다음에 독립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종속이었습니다. 독립의 반대는 다 종속이었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하고 혼동할 수 있는 개념 중에 배반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 수호야, 배반은 뭐죠? 그죠?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걸 말하죠. 그죠? 그림으로는 그냥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긴 이 상황이 배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배반이랑 독립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독립은 교집합이 있는 거야. 교집합이 있는 거고, 그 교집합의 확률을 PA 곱하기 PB로 구할 수 있는 게 독립인 거고, 배반은 아예 겹치는 게 없는 상태가 배반인 거죠. 그쵸? 그래서 독립과 배반을 혼동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었지, 그지? 독립시행. 형진아, 이건 뭐였지? 그치? 내가 어떤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n번을 도전해가지고 그 중에 r번 성공할 확률 요럴 때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 번의 성공률이 P라면 P의 R제곱 곱하기 실패할 확률 N-R제곱 이렇게 쓰는 게 독립시행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뼈대를 이루는 것들이니까 요것들을 잘 기억하고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된다. 자, 우리 54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342번부터. 342번에서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잘 읽어야 돼. 문제 맨 처음에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PA와 PB는 자,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PA와 PB는 지금 0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 기억부터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여러분 아까 독립을 나타내는 제일 핵심이 되는 식은 요거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죠. 요거 말고도 독립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혹은 독립일 때 성립하는 식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자, A와 B가 독립이면 이게 뭐랑 같다 그랬죠? 독립이라는 건 A가 B한테, B가 A한테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잖아. 근데 A와 B가 독립이면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독립일 땐. 그냥 PA라고 말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늦게 왔냐? 할 일이 좀 있었죠. 너 영어 특강하지 않니? 네, 하고 온 거? 하고 왔죠. 하고 어디 갔다 온 거? 약간 산책하다 왔죠. 자, 그래서 그 독립일 때는 PA 바 B가 PA랑 똑같고요.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PA 바 B의 여집합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어쨌든 이건 전부 다 그냥 A의 확률이 돼버리는 거라고. 독립일 때는. 그치? 자, 그럼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요 기억에 있는 거 A, B가 독립이니까 이 좌변은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P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PA. 그럼 우변은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PB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PA랑 PB가 그럼 같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죠? AB가 독립일 뿐이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또 같을 필요가 있나? 그건 아니죠. 그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데 독립인 건 독립인 거고 얘네들이 서로 확률까지 같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 이 기억은 틀린 거고요. 자, 니은에서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 그랬는데 준영아 아까 배반은 뭐라 그랬지? 맞아. 교집합이 아예 없는 상태라 그랬지. 그러면 자, 이 식이 지금 뭐냐면 PA 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조건부 확률 공식에 의해서. 근데 지금 배반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 상황이야? 배반이니까. 이게 무조건 0인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분모가 얼마든 상관없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이 분수의 값도 그냥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죠. 0이라고 말했으니까.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이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A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태인데 그때 자 P, B 바 A입니다. P, B 바 A. 민재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PA분의 P, B 교집합 A라고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쏙 들어가 있을 때는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면 교집합이 그냥 누가 될까?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교집합하면 둘 중에 작은 애가 나와버리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하면 뭐 나오죠? 합집합하면 B 나오죠. 그죠?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교집합하면 작은 놈, 합집합하면 큰 놈이 나와버린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분자에 있는 거를 그냥 PA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모 분자가 어때? 똑같잖아. 뭐 얼마야? 1이지. 그치? 1인데 1보다 작다고 말했으니까 디귿은 어때? 틀렸네.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치?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345번으로 갈게요. 345번은 자, 345번은 어서와라.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출발한 점 A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대요. 그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는 좋아. 이 문제는 뭘로 계산하는 문제일까? 상황상 뭘 써야 되는 문제일까? 그치? 동시행이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잖아. 주사위를 막 5번 던지잖아. 그치?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 중에 특정한 몇 번이 성공할 확률 이런 거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아 요거는 독립시행 느낌이네. 그치? 독립시행을 써서 계산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5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부터 따져볼까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치? 1, 5 두 개니까. 그럼 이걸 우리 생각하기 편하게 요걸 성공이라고 생각할게요. 성공.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플러스 1만큼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상황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고, 성공하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5의 약수가 안 나올 5의 약수가 자, 안 나오는 거. 여집합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죠. 그쵸? 그럼 요걸 우리 실패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움직여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죠. 그쵸? 자, 그럼 따져봐. 내가 총 몇 번의 도전을 했나요? 4번의 도전을 했죠. 4번의 도전. 그러면 4번의 도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4번을 다 성공하면 어디 가겠니? 플러스 4에 가겠죠? 그쵸? 지금 수직선에서 0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공할 때마다 플러스 1씩 가는 거니까 4번을 다 성공했다면은 여기 도착하겠죠. 여기 4에 도착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디 도착하는? 2에 도착할 확률이지. 그럼 몇 번 성공, 몇 번 실패하면 2에 도착할까? 그치. 3번을 성공하고 1번을 실패하면 2에 도착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성공하면 오른쪽으로 3칸 갔다가 1번 실패해서 다시 뒤로 돌아오면 여기 도착하는 거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2가 되려면 성공이 3번 그리고 실패가 1번이면 되는구나. 그럼 바로 이제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치? 하윤아 뭐라고 써야 될까? 요로 할 확률 4번 도전에 3번 성공이고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었죠? 요게 3번 실패할 확률이 3분의 2였죠? 요게 1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분모가 81인가요? 분모가 81이고 분자는 얼마야? 8 그치? 그래서 요게 답이다. 1번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독립시행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몇 번 성공 몇 번 실패인지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로 가서요 351번 보겠습니다. 55쪽에 351번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떤 단원 문제야? 무슨 내용의 문제예요? 뭐지 어쩌라? 뭐라고? 문제를 읽어보고 이게 무슨 카테고리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풀기 힘들어요. 갑자기 뭐 순열 문제 나오겠어? 여기가 포인트 아닌가?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이거잖아.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독립시행이야? 뭔가 벌어졌을 때 뭐뭐뭐 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 조건부 확률. 그치? 조건부 확률. 봐봐. 마지막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문제에서 그럼 찾으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인데 어떤 조건부 확률이냐? 이미 벌어진 게 뭐야?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 그치? 그러니까 B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미 벌어진 거고 그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가 지금 5분의 2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치? 요거를 이용해서 이 학교의 뭐 학생 수를 구해보는 건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편할까요? 뭐를 그려서?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좋겠지, 그치? 표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360명인데 그 중에서 뭐 남자가 있을 거고 여자가 있을 거고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것들을 좀 써보면 A를 선택한 학생 중에 남자가 90, 여자가 70. 이건 확실히 알아. 그러면
합계를 써볼까요? A를 선택한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다? 그지? 90하고 70 더해서 160명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빈아, B를 선택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 되죠? 200명이 되죠. 그쵸? 200명. 자, 요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문제에서 알려준 확률이 요거잖아.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식으로 써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쓰면 분모에 뭐가 깔려야 돼? P, B라는 체험학습을 선택할 확률. 분의 분자에는 뭐다? 남자 교집합 B를 선택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앞에 있는 P를 뭘로 봐도 되니까 N으로 봐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이걸 N으로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N하고 B 선택, 이게 결국 B를 선택한 학생 수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명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이거라고요, 그죠? 200명. 그치? 그래서 분모가 200이야. 그럼 분모가 200인데 이 조건부 확률의 값이 지금 5분의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게 5분의 2가 나오려면 여기 몇 명이 있어야 된다? 80명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럼 이 80명이 뜻하는 것이 뭐예요? 남자 교집합 B 선택 한 학생 수가 80명이라는 거잖아. 이 표에서 어디야? 남자 교집합 B 선택. 여기가 지금 80이다라고 말해준 거죠. 그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80이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12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표가 다 채워지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학교의 여학생이 전체 몇 명이냐? 몇 명이 되는 거야? 190명이 되는 거지. 3번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거는 표를 그려가지고 인원수로 표현이 가능할 때, 뭐 개수로 딱 표현이 가능할 때는 개수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56쪽으로 가서 자, 요거 이제 아까 전에 그 345번 문제랑 비슷한 거거든요. 345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 요거 361번. 요거 한번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아까 그 345번 풀었던 거 참고해가지고 345번과 유사한 느낌이니까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361. 자, 대부분 잘 풀었네요. 일단 4계단으로 올라가려면 몇 번 이겨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어 몇 번 해보면 되죠. 그죠? 몇 번 이기고 몇 번 져야 돼? 승리가 3번이 돼야 돼요. 그죠? 승리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지거나 비기는 것이 2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그냥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 지는 거랑 비기는 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실패로 봐야 되지, 그치? 지거나 비기면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실패할 확률을 우리가 3분의 2로 봐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3번, 2번인 거니까 바로 5C 3에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요것만 계산하면 답이겠고, 요게 243분의 4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 그치? 요런 게 독립시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실력업으로 가볼게요. 57페이지에 366번 보겠습니다. 자, 366번은 철수라는 애가 어느 한 장소에 들렀다가 떠날 때 3분의 1의 확률로 우산을 두고 나온대요. 근데 처음에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서 학교를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식집을 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점에 갔어요. 이 세 군데 다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럼 얘가 우산을 잃어버렸을 가능성 이 세 군데가 있죠, 그죠? 학교에다 놓고 왔을 수가 있고 분식집에 놓고 왔을 수가 있고 아니면 서점에 놓고 왔을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바로 우산을 분실했다. 아니면 학교까지는 잘 들고 왔는데 분식집에서 분실했다. 아니면 학교에서도 잘 챙겼고 분식집에서도 잘 챙겼는데 서점에서 분실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학교에서 바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치? 어떤 한 장소에서 3분의 1의 확률로 잃어버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학교에서 바로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잘 챙겼는데 분식집에다가 놓고 왔을 확률. 이건 얼마일까? 그죠? 이거는 학교에서 잘 챙길 확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학교에서 안 잃어버리고 잘 챙겼으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9분의 2의 확률로 분식집에서 잃어버린 거고, 마찬가지로 그럼 서점에서 잃어버리려면 앞에 두 장소에서는 잘 챙겨야 되잖아. 그래서 3분의 2가 몇 번? 3분의 2가 두 번 들어가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27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질문한 게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으니까 일단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 그게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쓰자면 이런 거죠. 확률은 확률인데 일단 분실을 했어. 일단 분실을 했고요. 분실을 했는데 그 분실을 분식집에서 했을 확률은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조건부 확률로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분모에다가 우리가 뭘 깔아야 돼요? 그지? 잃어버렸을 확률, 분실했을 확률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분식집, 교집합, 분실,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분모에다가 뭘 넣어줘야 될까? 이거는 어딘지와 상관없이 아무튼 잃어버릴 확률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쪽에다 써놨던 요거 3분의 1, 9분의 2, 27분의 4를 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더한 거예요. 그치? 어디서든지 아무튼 잃어버릴 확률인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것도 잃어버린 거고 이것도 잃어버린 거고 이것도 잃어버린 거잖아. 그치?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분모에 깔아주고 분자에는 뭐만 올려야 돼? 분자에는 분식집에서 잃어버린 거니까 요거 9분의 2 있지. 요것만 분자에 딱 올려주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잃어버릴 확률 세 가지를 다 더할게요. 3분의 1, 9분의 2, 그리고 27분의 4. 요거를 다 더한 거 분해. 자, 분자에서는 분식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인 9분의 2만 띡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몇 배 해버릴까요? 27배 해버릴까요? 27배. 분모 분자에 27배 하면은 9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6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얼마가 돼? 19분의 6이 되겠죠? 19분의 6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 볼게요. 367번. 자, 367번 문제는 자, 367번 문제는 10개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2개 있대. 불량품이 2개 있는데 하나씩 꺼내가지고 검사를 한대요. 하나씩 검사를 하는데 네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날 확률은, 여기서 검사가 끝났다는 것은 불량품을 2개 다 잡아내면 검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번째 검사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 그치? 그렇다면 자,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가 있는데 네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딱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 번째 검사에서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 불량품이 나와줘야죠. 네 번째 검사에서 두 번째 불량품을 씹어내는 거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불량품이 2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잡아내야지 검사가 끝난단 말이야. 근데 네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두 번째 불량품이 4차 검사에서 딱 나와줘야 돼. 그러면 4차에서 불량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1, 2, 3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돼? 불량품이 1, 2, 3차 검사 중에서 한 개 뭐라고 그래? 한 개 잡아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상황이 1차에서 불량품이 나오고 2차에서 정상품, 3차에서 정상품 이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1차에서 정상품이 나오고 3차에서도 정상품이 나오고 2차에서 불량품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량품이 3차에서 나오고 1, 2차가 다 정상일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죠. 문제의 의미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푸는 것이 의미상 맞아요. 왜냐면
한 번씩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고 하나씩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요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랑 그냥 다 합쳐가지고 1차, 2차, 3차에서 총 어쨌든 3개의 제품을 검사한 거잖아. 그 3개 제품 중에 2개는 뭐고? 2개는 2개가 정상, 1개가 불량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계산 결과는 똑같아. 그래가지고 원래 엄밀하게는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푸는 게 맞지만, 자, 요 3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정상품 2개 나오고 불량품 하나 나올 확률. 이렇게 해도 계산 결과는 같거든.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분자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 이제? 원래 10개의 제품 중에 준영아 정상품이 몇 개 있고 불량품이 몇 개 있었다 그랬지 처음에? 정상품이 8개가 있고 불량품이 2개가 있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2개, 불량이 하나 나올 거잖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준영아? 정상 2개 나와야 되니까 8 C2 해야 되고 불량 하나 나와야 되니까 2C1, 그치?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1, 2, 3차 검사까지 3개의 제품 중에 정상 2개, 불량 하나가 골라질 확률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상자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4차 검사를 하기 전에 상자 안에 남아있는 정상품이 몇 개일까?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상 2개 지금 걸러낸 거잖아. 그럼 정상품 몇 개 남았어? 6개가 남아있고, 불량품 2개 있었는데 불량품 2개 중에 하나 지금 걸러냈잖아요. 하나 걸러냈잖아. 그럼 불량품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어.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4차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4차에서 뭐가 딱 뽑혀야 돼? 불량품이 딱 뽑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러할 확률은 얼마예요? 7개 중에 불량품 딱 하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4차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7분의 1이 되는 겁니다. 7분의 1. 그러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한 게 답이다? 곱한 게 답이다.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풀면 틀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풀래요 하면은 분수를 하나씩 쓰면 돼요. 1차의 불량품 뽑힐 확률은 10분의 3이죠. 2차의 정상품 뽑힐 확률은 9분의 8이죠. 3차의 정상품 뽑힐 확률은 8분의 7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다 곱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해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계산한 사람 5번입니다. 5번.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68번 볼게요. 자, 368번은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서 계속 이제 움직인데,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원점 P에서, 여기 원점에서 출발해서 P라는 점이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간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 이상의 눈이 나오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 위로 한 칸 간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보면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나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나 확률 어때요? 반반이죠. 그죠? 주사위 던진 거니까. 그래서 그냥 2분의 1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한 칸, 또 2분의 1의 확률로 위로 한 칸,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색칠한 부분을 지나갔으면 좋겠어. 자, 이 색칠한 부분 안에는 점이 몇 개 있을까요? 정수점이 여기 2,2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또 여기 3,2라는 점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2,2라는 점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3,2라는 점을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2,2를 지나가는 사건을 A라고 생각을 하고 3,2라는 점을 지나가는 사건을 B라고 생각했을 때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는 사건은 A와 B의 뭐죠? 색칠한 부분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꼭 A도 지나가야 되고 B도 지나가야 되나요? 그냥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쭉 이렇게 지나가도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나 B 중에 한 군데만 지나가도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는 것은 A와 B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합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죠? A만 지나가도 되고 B만 지나가도 되고 둘 다 지나가도 되는 거니까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색칠한 부분을 지나갈 확률이니까 이 합집합의 확률을 물어본 건데, 자, 여러분 딱 보면 떠오르죠?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 어떻게 한 거다? 교집합을 빼준 거죠. 그쵸? 교집합을 빼줘야 그게 합집합의 확률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해당되는 계산을 이제 할 건데, 그럼 A를 지나갈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일단 A라는 점에 도착하려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몇 칸을 이동해야 되죠? 4칸을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주사위를 4번 던져야 돼. 그지? 4번 던지는데 그 4번 던진 것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몇 번? 오른쪽이 2번 나와야 되고 위로 가는 게 몇 번? 위로 가는 게 2번 나와야 되죠. 그죠? 순서는 상관없어. 그지? 그냥 4번 시도해가지고 오른쪽 2번, 위쪽 2번 나오면 돼. 이게 뭘로 계산할 수 있을까? 독립시행이야. 그치?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 위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죠. 근데 4번 시도해가지고 2번은 오른쪽, 2번은 위가 돼야 되니까, 자, 이 PA를 계산할 때 PA를 우리가 독립시행으로 4번 도전에 2번 성공,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B에 도착하는 것도 어때요? B. 시윤아, B에 도착하려면 몇 칸을 움직인 거지? 5칸을 움직인 거지? 근데 5칸 중에 오른쪽이 몇 번? 3번, 위로 가는 게 2번이지. 그래서 PB, 자, B라는 점을 지나갈 확률은 5번 중에 3번, 자,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PA 교비. 얘는 A도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B도 지나가야 되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해? A도 지나가고 B도 지나갈 확률? 일단 A, B를 모두 지나가려면 A부터 찍어야죠. A가 먼저니까 4칸 움직여서 도착하는 데가 A니까 A를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자, 교집합을 계산할 때도 일단 4C2에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까지는 똑같이 해주고, 여기서 이제 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B도 반드시 지나갔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서 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얼마예요? 반반이잖아. 위로 갈 확률 반이고 일로 갈 확률 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끝에 뭘 하나 곱해주면 2분의 1, 그치?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2분의 1을 하나 곱해주면 그러면 A 찍고 B도 찍고 지나가는 이런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써지겠고, 자, 요거를 잘 계산해주면 되겠다. 앞에는 뭐예요 이거? 16분의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2분의 10인가? 그리고 얘는 16분의 6에다가 2분의 1 한 거니까 16분의 3이죠. 그쵸? 자, 그럼 가운데 것도 약분하면 16분의 5가 되겠네. 그지? 16분의 5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뭐예요? 16분의 8. 그럼 뭐야 답은? 2분의 1. 그렇지. 요렇게 풀린다. 그쵸?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는 뭐 독립시행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A 또는 B를 지나갈 확률 그거를 요걸로 일단 표현할 수 있어야지 마지막에 교집합까지 챙겨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57까지가 되겠고요. 지금 12문제짜리 간단한 시험지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지 하나 끝내고 그리고 45쪽까지 도장을 다 받은 사람들은 요 시험지까지만 끝내고 가면 되고요. 45까지 도장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오늘 남아서 하든가 아니면 내일 2시에 오든가 이 중에 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 줄게.